일본의 큰 그림의 마침표 버마 침공, 연합군의 방어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이 이대로 포기를 하면요, 이거 그 후폭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겠죠. 일본군이 이제 버마를 장악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인도로 공격하기에는 좀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스티렐 장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예가 많이 실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회복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떤 전력을 좀 갖춰야지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군은 이제 영국군 나름대로 조치를 하죠. 인도군이 잘 안 싸우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설득을 해서 전투 병력을 많이 모집을 하죠. 예. 그러나 사실 네루와 간디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서 영국이 이제 체포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국군에 참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틸에는 중국군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군 자체적으로 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식 편제와 미국식 무장을 갖춘 2개 사단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항공기 수송으로 중국에서 수송을 해야 합니다. 신병들을. 그래서 대략 2개 사단이면 한 5만 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인도 쪽에서 해서 그걸 X군이라고 불렀어요. X군. 그래서 완전히 미국식으로 대포도 다 갖추고 전차도 갖추고 그 다음에 윈난 쪽에 이제 대략 2개 사단에서 그걸 Y군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장제스한테 이름을 해서 그 군대, 그러니까 총 4개 사단이면 굉장한 병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력을 갖춰서 북쪽에서는 영국군과 중국군이 동시에 공격해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밑쪽에 벵갈만 쪽에서는 영국군이 또 상륙 작전을 해서 다시 이제 거꾸로 일본군을 다 몰아내자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럼 연합군이 이제 반격을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연합군은 대략 4개 정도의 공격 루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좌측에 영국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측에서는 중국군이 2가지 방향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X군과 Y군이 있으니까 X군은 인도에서 Y군은 중국 쪽에서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륙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륙작전은 실시는 안 됐습니다. 포기를 했죠. 네, 포기를 했죠. 그 윙게이트라는 게릴라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후방 깊숙이 침투시켜서 일본군 후방에서 교란하는 이런 정도의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 1943년 10월 말이 되면 스티렐이 이제 그 X군한테 명령을 내리죠. 진격을 하라. 그런데 이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황당하다고 그럴까요? 원래 연합작전을 하게 되면 그 연합군 사령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국군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자기 중국군만 진격을 시킨 거예요. 독단적으로요? 그렇죠. 공격적이네요. 네. 그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18사단, 일본군 18사단과 조를 하죠. 근데 이미 전세는 왜냐면 이미 그 스티렐 X군이 2개 사단이잖아요. 네. 2개 사단이 1개 사단을 압도하죠. 그렇죠. 옛날과 전력이 틀린 거예요. 이건. 장비도 뭐 훨씬 더 최신식이 됐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스티렐이 18사단을 포위하는 전략 한 2번 정도 펼치는데 이제 일본군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상황을 알고 전투하다가 찹싸게 빠져나가고 또 빠져내서 포위 섬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렐이 이제 조금씩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 미치나의 그 공군 기지를 점령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될 거 아닙니까? 사실 미치나를 점령하면 바로 이제 중국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 길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군이 일부 지상부대가 왔는데 특수부대, 그래서 5307 혼성부대로 해서 특수작전부대가 투입이 돼요. 일반 지상군은 투입이 안 되고 이 부대를 야간을 통해서 깁석에 투입시켜서 미치나 비행장을 점령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북쪽 쪽에 일본군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 상태예요. 그리고 중국 X군은 아직 좀 멀리 있어요. 근데 일단 그 특수부대에서 그 미치나 비행장을 확보를 합니다. 비행장을 확보해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공격하니까. 근데 이게 좀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게 일단 특수부대가 점령을 하고 우리가 점령을 했다. 네. 이제 중원부대를 그 비행기로 투입해달라 그렇죠. 했는데 지상군이 안 오고 공병부대가 헌병대가 온 거예요. 헌병이 왜 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전이 협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령을 했으면 완전히 확보하게 않고 이제 방어를 위한 수비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본대가 와서 제대로 된 진지 구축을 네.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미친을 점령했던 그 특수부대하고 뒤에 온 공병, 헌병부대가 포위가 된 거예요, 일본군에게. 또 일본은 미친아에 한 3천 명 정도를 증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위해서 오히려 연합군이 굉장히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세부대인 연합군 측은 더 이상의 보급품도, 더 이상의 지원군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증원된 일본군과 교전을 해야 되는 거죠. 무다구치 레냐 장군님께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이 계속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 지역에 이때쯤 되면은 버마 방명군이라는 게 창설이 돼요. 어허. 그래서 그 버마 방명군의 가장 중앙 지역을 맡는 알짜배기 부대가 15군이었어요. 이 15군에 이제 중장으로 진급한 무타구치 레냐 장군이 이 15군의 사령관을 했거든요. 어허. 대대적인 공격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인도 버마 국경을 따라서 배치돼 있던 영국군은 슬림 장군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제14군 이하의 4군단이 배치돼 있었거든요. 이 4군단이 15군의 전방에 배치돼 있던 부대였어요. 중앙부에 제20 인도사단이 배치가 되고요. 가장 북쪽에 코히마라는 지형이 있는데 이쪽 지형은 산맥의 길 자체가 없어요. 엄청 3,000, 4,000m의 산맥에 길도 없는 열대우림이 빽빽하단 말이죠. 여긴 못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몇천 명 정도 병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3사단을 예비사단으로 임팔에서 이제 집결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500km 정도 남쪽에 아라카 산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14군 예하에 있는 15군단이라는 병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라쿠치 레냐 생각에는 이걸 공격하려면 자기 15군 예하에는 31사단, 뭐 15사단 이런 병력들이 있었거든요. 이 병력들로 3개 사단 대 3개 사단으로 공격을 하려면 이게 1대1 개념이잖아요. 네. 공세부대 입장에서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안을 수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군을 지휘했던 슬림 장군입니다. 슬림 장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전역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가죠. 일본군이 예상으로 반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생각했는데 국경지들 인도와 버마 구간에 친두이강이 흐르고 있어요. 친두이강. 그래서 친두이강을 넘어가서 아예 버마로 일본군을 공격할 것인가. 근데 이 작전은 너무나 영국군의 보급선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가면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친두이강을 안 넘고 그 일본군이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강에서. 그러면 도강을 할 때 공격할까. 근데 이것도 역시 인팔에서 상당히 보급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일본군이 넘어와서 인팔에서 방어를 그렸다.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3대 3으로 사단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제 밑에서부터 17사단, 20사단 전방에 있고 24단이 인팔에 군단 본부와 함께 이렇게 예비로 있습니다. 무다구치의 생각대로 일단 1개 사단을 남쪽 아라카 산지에서 견제를 양동작전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군을 견제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17 인도 사단이 17사단, 24사단인데 거기 이제 테러를 일부 차단해서 1개 사단으로 견제를 시키고 나머지 1개 사단을 보면 임팔에서 코히마, 디마푸르라는 그 193km 되는 곳이 있는데 디마푸르 지역이 굉장히 그 철도가 있는 영국군의 보급 물자 기지예요. 만약에 거기를 일본군이 점령한다면 사실상 영국군이 패배한다고 봐야 돼요. 일본군은 이제 그 무다구치는 코히마를 일단 진격을 시켰는데 무다구치가 판단해 보니까 코히마보다는 디마푸르를 공격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디마푸르는 거의 수비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1개 사단이 공격을 하면은 완전히 영국의 군수 물자를 다 일본군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또 사단장한테 코히마보다는 디마푸르로 진격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일단. 그리고 자기의 상급자 있잖아요. 예, 상급자 버마 사령관한테 연락을 해서 코히마보다는 디마푸르 진격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급자가 그 유명한 카와베 마사카치입니다. 카와베 마사카치 중장이 그거는 너의 군의 어떤 전략 목적에 벗어난다. 그랬더니 코히마를 진격하라고 지시를 다시 해요. 그래서
무다구치가 사토 사다한테 중지하고 코이마만 공격을 하자. 영국군도 상당히 지금 위험에 처했잖아요. 네. 일단 17사단과 전방에 있는 20사단이 뭐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포위망을 뚫고. 네. 그런데 이제 보급 물자가 차단됐잖아요. 그래서 수송기로 보급 물자를 지원해줘요. 아하. 그래서 수송기로 많은 보급 물자를 지원해줘서 다행히도 24사단이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인팔 쪽으로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팔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일본군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죠. 아주 다행인 거죠. 네. 그리고 코이마 자체도 지금 일본군 일개 사단이 포위를 했잖아요. 네. 여기 수비군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점령 당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영국군이 영적인 방어 전략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공중 수송을 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았지만 일본군이 계속 공세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후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됩니까? 밑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밑에서 견제 고착을 시켰던 부대들은 주력이 아니었어요. 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대들이 일본군의 주력입니다. 그렇죠. 일본군 제15사단이 3월 15일에 친두미 강을 도강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신속하게 정부를 통과해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쿠르를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해요. 자, 그 상황에서 연합군이 전차와 화염 방사기로 중무장한 병력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병력들하고 이제 능시군 고지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능시군 고지가 4,000m 고지예요. 네. 여기를 둘러싸고 일본 제15사단이랑 전차 화염 방사기로 중무장한 영국군이 격돌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합군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일본군 소총밖에 없는데 다 쓸려 나가죠, 전차한테. 그래서 일본 15사단이 여기서 돌격에 돌격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전멸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군이 남쪽에서부터 밀고 오는 병력이 점점 세지겠네요. 이제 연합군이 남쪽에 있었던 17사단 포위 뚫고 퇴각했고 24사단도 퇴각했고 각 전선이 대부분 정리가 돼서 남쪽의 여권 조성 부대였던 일본군은 괴멸될 상태에 놓여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여유가 생기니까 부대를 돌려주기 시작하죠. 연합군이 전차도 보내주고 병력이 더 증강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싸우다 안 돼서 결국은 이 사토 사단장이 끝까지 싸우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본인이 퇴각해버립니다. 사실은 이제 사토 사단이 지금 몇 개월째 싸우고 있는데 보급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탄약, 식량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뭐 알아서 주워서 싸워라 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지금 계속 연합군은 영국군은 증원이 되는데 본인들은 증원이 안 되고 보급도 안 되니까 이제 가와베 중장한테 우리 전술을 해야 되겠다. 무다구치 이제 중장이 안 된다. 계속 공격을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한 번 하고 그래서 조금 싸우다가 다시 또 무다구치 중장한테 또 우리는 철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토 사단장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력도 몇천 명이 지금 죽어나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사토 사단장이 무다구치 중장한테 전화로 더 이상 난 못 싸우겠고 우리는 철수한다. 앞으로 무전기 안 하겠다고 무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 전체한테 퇴각 명령을 내려요. 지금 계속해서 그럴듯하게 빵이 구워지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졌는데 네. 사실은 사토가 왜 북부의 그 보급 기지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냐라고 한다면 다들 탄약 떨어지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군의 보급 기지를 공격해서 우리가 당장 먹을 거 구하고 탄약을 구해야 됩니다. 이래서 거기를 했는데 본대에 전화를 했더니 안 된다. 우리의 원래 교리대로 보급 기지를 공격하지 말고 그 남쪽을 코이마를 공격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좀 주세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또 이 전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라칸 산지에 영국군 일개 군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55사단을 보내서 견제시켰는데 여기에서 연합군이 거기서 영국군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병력을 병력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지상으로는 어렵죠. 지금. 그래서 수송기를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대략 한 11일 만에 일개 사단 전체 무장 병력과 장비를 통째로 인팔로 공중 수송을 시켜요. 이제부터는 영국군 인팔은 3개 사단이 있고 일본군은 2개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무다구치 중장도 계속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범어사령관인 가와베 중장한테 전화를 이제 무선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철수해야 되겠다 했더니
가와베 중장이 안 돼. 계속 공격해. 그러니까 똑같이 무다구치 중장이 사또 사단장 하는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다구치 중장은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을 좀 공격을 해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이미 영국군은 보급을 너무 잘 받고 병력도 증원됐지 더 이상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철수를 건의를 해요. 가와베 장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무다구치 중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고사를 지내요. 샤머니즘으로 가는군요.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날 철수 명령이 내려옵니다. 샤머니즘이 통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다구치 중장이 자기 전 병력을 이끌고 친두인강을 다시 넘어서 후퇴를 하게 되죠. 자, 마지막 그러면 전투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영국군은 이제 완전히 일본군을 격퇴시켰고요. 스티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4월부터 중국군 지금 Y군이 있잖아요. 그 Y군이 살인강을 넘어서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치나에 들어갔던 부대는 다행히 잘 수비를 해서 방어를 했고요. 일본군이 이제 거기서 전멸을 하게 되고 대략 그 187명이 포로로 잡히고 600명이 도주를 했어요. 스틸에는 그 공적으로 육군 대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미치나 비행장을 점령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무모한 병력만 조금 희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북버마 작전의 스틸이 미치나를 점령을 하고 임팔에서는 영국군이 이제 일본군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 공격을 해서 45년 3월 20일에 만달레이를 점령을 하고요, 연합군이. 그 다음에 5월에는 랭군을 점령해서 버마를 완전히 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다시 확보를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진 게 8월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전쟁이 종료가 돼서 그 길은 사실은 실제적인 역할을 못했습니다.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 저희도 뭐 한미 동맹 관계에서 연합작전을 많이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연합작전이 그렇게 말보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굉장히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역시 어떤 전투나 뭐 작전에서는 지휘관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좀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서 지휘관의 선택이 정말 수많은 병사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갈 수도 또 지켜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훌륭한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